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글로벌 지정학적인 불안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 알트코인 및 비트코인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또다시 많은 대중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언제나 이 코인 투자자는 외롭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투자로 성공하고 부의 퀀텀 점프를 이룬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중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휘둘릴 게 아니라 외롭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명확한 목표 지점을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당분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신뢰도 있는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아서 헤이즈. 물론 최근 아서 헤이즈가 여러가지 좀 어그로도 끌고 선동을 하면서 아서 헤이즈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의 시장을 보는 눈, 매크로를 읽는 눈, 그리고 돈 냄새를 맡는 것만큼은 아직도 기가 막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헤이즈가 왜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지 않느냐, 지금은 바이 더 퍼킹 딥, 눌림목에 잘 사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리시한 포스팅을 올려줬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아서헤이즈가 강조한 거는 실질 수익률입니다. 실질 수익률은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빼기 명목 GDP의 성장률인데, 보통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국채 투자는 끔찍한 투자고,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비결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 외부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등등 이런 것들은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 구간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이 노란 선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보시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이런 위험 자산들, 국채 외의 다른 자산들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 기간의 탈출구는 언제나 비트코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선형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이즈가 왜 5월 달부터는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미국의 대선, 이 대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모든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특히나 미국은 경제 성장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이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구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인쇄소, 머니 프린팅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2024년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선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민주당이 재임하기 위해서는 힘 닿는 데까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에 돈 찍기, 머니 프린팅해서 경기 부양해서 증시고 코인이고 시장 살려줘야 사람들이 바이든 잘한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찍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사실이 위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대중이 선거 기간 동안 경제가 불황이라고 느낄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무려 67%에서 33%로 절반이나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기간 동안만큼은 실질적으로 내부가 골마 터지고 부채 위기에 빠지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재선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기간에 경기 불황이 와버리면 절대로 재선되지 않는다. 재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행동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든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핵심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두 인사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유지되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게 누구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바로 제롬 파울 연준 의장, 이 둘이 유동성을 줄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바이든 민주당 편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제롬 파울 잘릴 거라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입장에서는 바이든 민주당이 재선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 이 머니 프린팅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결국에 시장에 또다시 돈을 찍어주면서 부양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조정 시기, 바이더딥을 활용해서 천천히 DCA하고 추가 매집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고, 그리고 암호화폐 위험의 특징이 무엇이든 앞으로 몇 달은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유인물 유세와 지금 또 어떤 게 진행되고 있냐, 지정학적인 전쟁 때문에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돈 인쇄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얘기를 해줬고, 이번 주는 어떤 주였습니까? 미국의 어닝 시즌이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 뭐냐면,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그 얘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다시 증명을 해줬고, 반대로 금리 인하 신중론이 왜 나왔습니까? 미국 경기 너무 강하고 고용도 강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금리 안 내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번에 제조업,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 둘 다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경기가 좀 위축이 되나? 어떤 이런 내러티브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금리 인하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고,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9월에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다시 좀 위축되는 흐름으로 가면은 땡겨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언제나 단기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돋보기로 현재의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국면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022년부터 연준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계속 금리 동결하면서 이제는 어떤 국면으로 가냐, 금리를 언제 내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금리 막 올릴 때도 망설이셨고 동결하셨을 때도 망설였는데, 물론 늦게 내려주는 거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국면이 지금 올리고 동결하고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려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손가락만 빨고 걱정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결국에 시장 컨센서스는 뭡니까? 9월 FOMC에서 내리던 11월에 내리던 12월에 내리건 올해 한 번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번은 금리 인하해 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곧 내려주는 국면으로 돌입하니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저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에는 어떤 미국의 이벤트가 있습니까? 미국이 세금을 이번 4월 중순에 걷었는데 재무부의 세금 실적 굉장히 준수했고, 이 세금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무부 TGA 계좌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TGA 잔고도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줬는데 재무부가 이 빵빵하게 왜 자금 채워줬습니까? 하반기에 미국 대선 때 경기 부양하면서 돈 풀어주고 혹시 모를 유동성 리스크 대비해서 돈 풀어주려고 이미 주머니를 빵빵하게 세금도 채웠고 TGA 계좌까지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재무부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은 결국에 시장에 풀릴 돈들, 시장에 또 돈이 풀리면 증시, 비트코인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까 헤이즈 말처럼 우상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수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움직임 보시면 최근 4월 중순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유출량이 많았지만 지금 다시 새롭게 연달아서 유입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계속 빠지는 흐름에서 이제 다시 유입세로 피벗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대형 기관들, 예금보험기금, 투자고문 두 곳이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집어넣는 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얼마나 담았냐.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무려 포트폴리오의 비율도 6%, 5% 엄청나게 큰 비율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러티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비트와이즈의 CIO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2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투자은행, 대형기관, 대기업의 거대 자금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뢰도 있는 얘기를 해줬냐 하면, X에 공개를 해줬는데 누가 비트코인 ETF를 사고 있고 앞으로 누가 살지가 중요하다. 근데 비트와이즈가 지금 미팅하는 고객들, 주요 와이어하우스, 대형 증권사, 기관 컨설턴트, 대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에 불리시한지, 이들은 수조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세라면 2024년 2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4월, 5월, 6월부터 진짜 중요한 자금의 유입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에 익숙해지면 자금 유입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그 시발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기관의 대형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트리거를 앞두고 지금 시장 조금 흔들린다고, 알트코인 큰 조정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도망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구겨진 종이 꺼내셔가지고 지금 계속
꾸준히 포트 구성하고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정식 거래 언제부터 됩니까? 4월 30일부터 된다고 해시키에서 정식 발표를 해줬다. 또 다른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홍콩. 그리고 이 홍콩 ETF를 통해 누가 어떤 자금이 들어옵니까? 중국의 차이나머니 슈퍼리치들의 돈이 들어올 그 창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실 때지 망설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다. 어떻게 국면이 바뀌냐?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음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98%, 거진 10명 중에 9명이 CBDC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명목화폐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려고 하고, 이 디지털로 변화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이 가장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는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지만 어떤 게 진행됩니까? 바로 유럽의 최초의 가상자산법인 미카 레귤레이션이 진행되고, 그 미카법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초대형 은행들이 코인 시장으로 무빙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카법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냐? 바로 미카의 데드라인 2024년 6월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6월에 정식으로 규제안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로존에서의 창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기업들이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브릭스의 남아공까지 금융감독청에서 75개 플랫폼의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암호화폐 부문 규제 명확성과 합법성을 강화했다. 전 세계가 지금 크립토커런시, 이 가상자산을 두고 위아더 월드 하면서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5월에는 또 어떤 이슈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이 남겨져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물 이더리움 ETF도 비트코인 ETF처럼 아주 마찬가지로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상품군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했고, 대다수의 분들은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 언제입니까? 5월 23일이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대다수의 분들은 보고 있고,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너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비관적이고 지금도 비관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누가 숨어있냐? 어떤 기관이 숨어있냐? 바로 블랙록, 민주당의 가장 큰 후원자인 블랙록이 여기에 숨어있고, 최근에 SEC의 움직임을 볼 때 좀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피드백을 수렴하겠다 라고 하면서, 원래 같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갑자기 대중한테, 결국 투표를 하는 거 누굽니까? 대중이다. 대중 피드백을 블랙록 현물 ETF 관련해서 수렴한다. 과연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도 무조건 100% 승인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될 수도 있다라고 물음표 상태로 보시는 게 맞을까? 저는 당연히 후자다. 그리고 다들 대다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깜짝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파급력은 더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비트코인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MVIV 지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더리움도 지난 상승장 최고점 사이클의 MVIV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물론 ETF가 승인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크립토 시장의 두 번째 형님인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 되고, 저는 충분히 이더리움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방과 대립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 경제 관계에서 탈달러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러의 균열이 생기면 수혜를 보는 거 뭡니까?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 실제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은 국제 무역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국제 간 무역 결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가상자산의 파이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려하는 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낙관적으로 봐야 될 이유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다. 근데 지금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수가, 비트코인 시장은 흔들리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지갑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들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빠질 때 개미들이 던진 물량 다 줍줍해서 얘네들은 주머니 수량 채우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도 계속 온체인상으로 나오고 있고,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 시총 같은 경우도 계속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작년 말을 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총도 수직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왜 들어오겠습니까?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한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꺾이지 않고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장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더라도 방향성은 우상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난 21년 불장 당시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커짐에 따라서 불장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24년 반감기가 지났고, 지난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 365일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7,645%가 올랐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동안은 292%가 올랐고, 세 번째 반감기에는 1년 동안 266%가 상승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시작됐는데 이 반감기 동안은 얼마나 오를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보다 2배는 넘게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상단에 72K 부근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터운 매도벽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요만 들어오면 올려 쳐줄 수 있고, 하단에는 어디에 강한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냐, 60K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지고 미사일 쏘고 이란 이스라엘의 불안이 가중된다라고 하면 빠져줄 수 있지만 60K는 지켜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지금 또 분위기가 저점을 찍고 다시 피벗해주는 추세가,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다시금 70K까지 충분히 이번 주에 두드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수세에 유입하고 있고, 두 번째 고래인 보라 고래들도 지금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있는 만큼 이 핵심 고래 둘 다 지금 매수세에 동참하는 흐름, 충분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산매 흐름을 보면 아직도 숏을 잡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도 다시금 폭락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런 비관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만큼 세력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큰 물량을 확실하게 잡아 먹으면서 다시금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롱 물량이 지금 65K 구간까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려쳐서 숏 스퀴즈 만들고 올리냐, 아니면 롱 한번 털어주는 척 페이크 줬다가 올리냐, 저는 어쨌든 간에 큰 방향성은 우상향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월 말부터 특히나 5월 달부터 헤이제 말처럼 유동성이 풀리고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미국 정부에서 넣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